주식은 오르는데 체감 경기는 되게 나쁠 수도 있어요, 내년에. 우선 첫 번째는 저는 뭐냐면 넷플릭스 대항마로 성장하는 게 의외로 쿠팡입니다. 업계 2위까지 올라왔어요. 이익이 조금 덜 나와서 미스가 나서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가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금리가 떨어질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약, 이렇게 많이 팔려서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온다고 한 번 놀래서 주가가 올랐고, 이번에 또 열었더니 또 놀란 거예요. 막 로켓처럼 올라갑니다.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전인구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식시장 업종과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좀 전체적인 시각으로 봤다면 이번에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 쪽집게처럼 3가지 정도만. 트렌드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안에서 솟아오를 만한 업종 아니면 아예 그냥 기업까지 떠오를 수도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저는 뭐냐면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고 앞으로 향후 좋을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드리면, 코로나를 겪고 나서 영화관이 완전히 침체가 됐었죠.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영화관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AMC 영화관까지 뭐냐면 탈출구로 비용 인상을 정책을 썼습니다. 그동안 어려웠으니까 우리가 부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영화 요금을 많이 올려가지고 회복을 하겠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혀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영화관은 알바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팝콘에도 줄이 여러 개 있고 뭐 표 끊는 직원도 있고 막 소리도 하고 하면서 좀 돗대기 시장처럼 들리긴 했지만 시끌시끌하면서 아, 나 놀러 왔다, 기분이 업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인건비 인상이라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우린 넷플릭스라는 훌륭한 대항마를 가진 상태에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경기 침체가 뭐 내년에, 아까 기업들 주가는 좋을 수 있지만 이렇게 벌어질 때가 언제냐면, 주식은 오르는데 체감 경기는 되게 나쁠 수도 있어요, 내년에. 임금도 안 오르고 뭐 실업, 뭐 고용이 그렇게 좋은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은 주머니는 얇아졌고 인플레이션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계속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은 없고, 영화들도 보면 이제 영화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로 들어올라 하죠. 그러면서 넷플릭스를 봤을 때 컨텐츠가 더 풍부해지게 느껴지고 여기로 쏠림 현상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침체가 가면 갈수록, 인플레가 가면 갈수록 넷플릭스만 유리해지는 꼴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직접 영화를 배급사를 통해서 이제 영화관을 오픈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넷플릭스로 들어가는 게 다 목표예요. 그러면서 넷플릭스 쪽에서는 경쟁사가 많아졌으니까 과거와 다르게 이제 컨텐츠 제작비를 후하게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커터를 시키겠죠. 그리고 본인은 요금제를 계속 올리면서 여기서 마진을 늘려나가겠죠. 그래서 오히려 넷플릭스 같은 OTT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마진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대박 나는 회사들만 돈을 좀 버는, 좀 종목 선정이 좀 더 어렵겠죠. 넷플릭스를 포함한 그런 미디어 쪽 관심 갖고 봐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 대항마로 성장하는 게 의외로 쿠팡입니다. 지금 업계 2위까지 올라왔어요. 국내에서는. 쿠팡 OTT라는 걸 통해서 올라왔는데, 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불황에 또 사람들이 소비를 어디서 할까 생각하면 또 저는 두 번째 쿠팡이에요. 지금 보면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데 가는 거를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하는 걸 사러 갔다가 불필요한 것까지 다 같이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자꾸 가면 돈을 많이 쓰게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트 가는 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경기가 좋을 때는 마트 가고 백화점 가면 즐거워요, 살 게 많으니까. 근데 돈은 없는데 마트 가서 자꾸 사야 되니까 눈에는 보이고 괴롭죠. 그래서 이제 뭐 합니까? 마트 안 가고 그냥 누워서 어플로 그냥 주문을 하면 새벽 아침에 박스로 와 있죠. 그럼 본인 스스로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 생각할 거예요. 필요한 것만 샀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계속 AI가 추천해 주는 걸 사면서 더 많이 사게 되죠. 그래서 쿠팡이 지금 어제 실적 나와서 주가 10% 하락을 했었어요. 매출은 예상보다 더 잘 나왔는데 이익이 조금 덜 나와서 미스가 나서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가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길게 보면은 쿠팡으로 소비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또 침체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고, 그래서 쿠팡이라는 기업의 매력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단점 하나는 쿠팡보다 더 싼 애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지금 입소문을 타고 서서히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알리보다 더 싸게 팔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판매자들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판매자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떼온 거를 한국에서 가격을 이윤을 붙여서 파는 건데, 알리는 그냥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팔아버리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조금 더 수요가 늘어나면 이제 쿠팡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쟁자를 상대해야 되겠죠.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알리바바 있죠, 중국에. 알리바바. 예, 알리바바 쇼핑을 하는데 이게 한국으로 이제 들어와서. 나 알리바바 주식 아직도 있잖아요. 환장하겠습니다. 이거 언제 올라? 바주카포 싸야 돼요, 중국에. 지난 시간에 반도체 괜찮을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반도체 좋죠. 반도체가 되게 경기 민감주라서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 변동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우선은 제일 무난하게 투자하겠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그냥 뭐 크게 먹는 욕심도 없고 나는 그냥 안전하게 너무 가겠다. 무거워. 네, 엄청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올라도 덜 오르고 떨어져도 덜 떨어지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거 있고 나머지 반도체 주식들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가격에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삼성전자 정도, 아니면은 미국의 뭐 마이크론, 대만의 TSMC 요 정도가 조금 매력 있어 보이고, 나머지는 지금은 좀 다 비싸다 관점. 예. 근데 아마 제가 비싸다 하더라도 더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주식들이 이제 더 갈 때 많이 가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전에는 그 주식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 얘기했어요. 삼성전자 탈출했어? 왜냐면 8만 원, 9만 원대 산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떨어지면서 그때 6만 원 그 밑에 뭐 5만 원까지는 안 갔었죠. 예. 6만 원 그때 갔을 때 물타기 해서 그 낮춰놓은 사람들이 계속 탈출했어. 저도 적정 시점에서 탈출했어요. 예. 손해는 안 보고. 아직도 탈출 못한 분들이 있어. 근데 하이닉스 샀던 사람들은 돈 벌었죠, 거꾸로. 그땐 탈출뿐이 아니고 벌었구나.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본전이야 했는데 그때 하이닉스 한 50% 올랐을 거예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 주가로 지금 7만 원이 아니라 한 9만 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하이닉스 주가가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AI용 반도체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 납품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고성능 메모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이닉스 꽤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붐을 타고 같이 간 거고, 삼성전자는 저희는 아직 개발해야지 이러니까 못한 거죠. 근데 이제 결국 개발을 하고 양산을 하고 늘리겠다가 되니까 이제 결국은 뭐 메모리 반도체 어쨌든 그냥 싸게 잘 만드는 게 장땡이라서 내년은 다를 수 있다 보는 거죠. 하이닉스가 뭐 무슨 개발 이런 거 때문에도 올랐겠지만 근본적으로 오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안 샀거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주식이란 게 이래요. 남산 주식만 올라. 남산 주식만. 반도체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지금은 금리 인하 수혜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고금리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질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금리 때문에 한 2년 동안 눌린 업종들, 대표적으로 제약. 제약. 네, 이제 미국 쪽이 더 좀 메리트가 있고 한국 쪽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이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계속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으면 투자자들이 갑자기 다 사라집니다. 어디 갔었는지. 그러다가 이제 좀 금리가 떨어지니까 투자자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자금이 집행이 되면서 연구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혜를 보는 게 이제 바이오들이 대표적이 있고요. 내년 되면 우리나라에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그 다이어트 약인데 무슨 당뇨 치료제인데 위고비. 그건가 봐요. 예. 그런 회사 하나 사놓으면 괜찮죠. 제가 샅샅이 뒤졌습니다. 저번에 5월 달에 미국에 갔을 때 워렌 버핏 주주총회 가는 건 핑계고 실제로 위고비를 사려고 이거 먹으면 살이 15% 빠진다. 주사를 한 달만 맞으면 몸무게 15% 빠진다. 이거 얼마나 혁신적이에요. 2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난 내일 의향 있다. 왜냐면 200만 원이면 쌍꺼풀 수술비고 콧대 올리는 수술이고 필러가 얼만데요. 그러니까 그 돈에 살 15%면 저는 수요는 넘친다 봅니다. 끝도 없을 것이더라 봐요. 그래서 이건 대박이다 해서 오래 살아갔는데 못 샀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8월부터 갑자기 오르더라고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지금 유럽의 시총 순위가 바뀌어버렸죠. 그것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 회사가 그 나라를 먹여 살리더라고요. 그거랑 또 이제 비슷한 게 일라이릴리 거거든요, 미국에. 일라이릴리 주가가 $600를 넘어서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지표가 2번 열렸어요. 그러니까 2분기 지났으니까
이렇게 많이 팔려서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온다고 네. 한 번 놀래서 주가가 올랐고 이번에 또 열었더니 또 놀란 거예요. 이렇게 잘 팔린다고 하면서 지금 실적이 이게 아니라 막 로켓처럼 올라갑니다. 덩치 큰 막 수백 조짜리 회사들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거는 대박이 났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국내에 지금 상륙이 원래는 올해 10월 달이었었는데 네. 못한 이유가 유럽이랑 미국이 너무 잘 팔려서 어. 한국에 줄 물량이 없대요. 아, 그래서 못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문으로는 내년도 못 들어온다. 아, 내년까지도 한국에 줄 물량이 없다. 가 사 먹으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관련주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제 네. 이런 거 있죠. 이게 당뇨 주사잖아요. 네,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 넣어야 되는 건데 아, 이제 우리나라 이제 회사 중에서 이거 개발되면 한 달에 한 번 넣고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어. 이제 이런 회사가 하나 있고 먹는 용으로도 개발을 연구하고 있는 회사도 있다. 이렇게 되지만 이게 성공했다가 아니고 그렇죠. 연구하고 있다기 때문에 저는 이제 테마주라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좀 자동차 같은 거 대표적으로 치면 이제 전기차 한동안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2차 전지가 안 좋았던 것도 뒷단에 전기차가 맞아요. 앞단에 전기차 안 네, 팔리니까 네. 이렇게 되고 안 팔리니까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연쇄 충격이었던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앞단에서 전기차가 잘 팔려야 2차 전지가 좋고 리튬이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금리가 문제였던 게 할부 금리, 지금 미국이 모기지 금리가 8% 있었어요. 네. 이제 떨어져서 7.5까지 내려왔는데 8%의 고금리 할부 금리를 내고 자동차를 사자니 그 정도의 돈은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할부 금리가 6%로 떨어졌어요, 5%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말로 월 납부금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차를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근데 그게 바로 좋아지진 않습니다. 한 잠깐 좀 충격을 먹고 이제 한번 회복을 해야 되는 거라서 오히려 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그냥 서서히 사놓고 나면 내년 하반기부터 좀 좋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테슬라. 아, 테슬라. 예. 테슬라도 나쁘지 않다. 지금 근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래가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예. 한동안 날랐던 방산 같은 건 어떻게 보세요? 길게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산을 10년 내리 좋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10년 내리 좋은데 지금 제가 그 내년에 휴전이 난다고 했던 것도 네. 그냥 피로도 때문에 휴전을 하는 거지 진짜 중단은 아니라 봐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 못한 상태 휴전이에요. 중국이 지금 고립된 상태, 미국은 계속 압박을 하고 있죠. 과거에 세계대전이 어떻게 났나 보면은 힘 있는 나라를 압박했을 때 벌어졌어요. 이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미국과 나토가 계속 목줄을 조여오니까 이제 탈출구를 위해서 에라 모르겠다면서 공격을 들어간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파이브 아이즈가 계속 압박을 넣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안 돼라고 하면서 지금 되게 부담이 있는 상태인 거고, 중동 같은 경우도 이란을 계속 쪼이다 보니까 이란의 후원을 받은 하마스라던가 이런 그런 쪽에서 공격이 들어간 거고요. 근데 그게 지금 미국이 그러면은 이 조임을 풀 거냐, 안 푼다 보는 거죠. 다만 이제 숨통을 잠깐 열어놓고 회복을 했다가 다시 또 조였다가 이러기 때문에 10년 내리 그냥 주가가 쌀 때마다 저점마다 사서 모으는 게 낫지 않을까. 다만 방산주 트렌드가 좀 바뀔 거예요. 전쟁은 계속 신무기가 나왔을 때 열광하는데 드론 하나에 전차가 그냥 뒤집어지는 걸 많이 봤을 거예요. 맞아요. 장면을. 그러면 앞으로 전쟁 시대는 드론 시대로 열린다 보는 거죠. 그럼 군사용 드론을 만드는 회사들이 매력을 느낄 거다. 그러니까 1번.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서는 뭘 써야 되냐면 미사일을 다시 쏴야 돼요. 근데 이 미사일 한 방이 싼 거는 한 발에 10억짜리고요. 비싼 거는 한 발에 100억짜리예요. 그런가요? 근데 레이더로 걸렸을 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막 눌러서 다 이걸 격추를 해야 돼요. 그러면 30발을 쐈다. 그럼 3천억을 그냥 공중에 태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국방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미사일이 뭐 드론 잡는 미사일이 나온다 뭐 한다 그러면 또 사야 되거든요. 그럼 미사일을 잘 만드는 회사, 우리나라도 뭐 미사일 쪽으로 좀 잘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뭐 천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만드는 레이시온이라던가 이런 회사들을 잘 볼 필요가 있겠죠. 카카오 가지고 있는 분들 아직도 고치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가지고 계셔서. 한창 네이버랑 카카오 주가가 좋았던 시절에는 그냥 둘이 비슷하게 봤었어요. 그러다가 한창 이슈가 났던 시절, 카카오가 좀 약간 모럴 해저드 관련 뉴스들이 나올 때부터는 맞아요. 카카오를 완전히 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내 인생에 투자할 일이 없다. 저는 그냥 아예. 왜냐하면 주가가 솔직히 네이버 오를 때 카카오 조금 더 올라요. 약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관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싶지만
그냥 철학 자체가 모럴 해저드가 나는 회사는 투자하지 않는다 주의라서 예, 그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주주들을 실망시키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브랜드 가치의 장기적인 훼손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카카오가 잘 된 거는 메신저 기반으로 하나씩 사업을 붙이면서 잘 된 거예요.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이모티콘,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 카카오 택시 모빌리티. 근데 이 생각을 해봤어요. 카카오 뱅크가 이번에 판결이 나가서 되면 카카오 뱅크는 던져야 돼요. 누가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금 계속 불만이 많은데 카카오가 독식할 수 있었던 거는 누구나 매일매일 로그아웃하지 않고 그냥 365일 쓰는 어플에 부가 서비스로 있었기 때문에 쓴 거였거든요. 그럼 365일 내내 쓰는 어플 또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면 두 개가 있어요. 네이버랑 쿠팡. 그래서 이 생각도 해봤어요. 로켓 택시 나오는 거 아닌가? 이제 로켓 대리 나오고 쿠팡이 자본력이 좋으니까 한 3년 무료로 해주겠다. 택시 기사들 수수료 안 받겠다 하고 로켓 택시 들어와 버리면 순식간에 시장 이동이 될 수도 있죠. 이게 플랫폼이 무서운 건 뭐냐면 경쟁자가 그냥 나 이 사업 하려고 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뱅크 같은 경우도 카카오뱅크를 매도한다 했을 때 쿠팡이 내가 가져가겠다 하면은 뭐 미국에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네이버가 가져가겠다 하면은 네이버 뱅크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플랫폼들은 이걸 가져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카카오가 넓혀놨던 영역들이 순식간에 위축이 되겠죠. 그럼 남은 거는 엔터랑 이제 그 멜론밖에 없는데 이거가 지금 또 한창 또 이런 상태고 제가 봤을 때 뭐냐면 유튜브 뮤직이 멜론을 이겼습니다. 이제 젊은 친구들이 멜론을 안 들어요. 멜론으로 했더니 뭐 프리미엄으로 더 가입해야 더 고음질로 들을 수 있고 이제 이중 요금을 쓰는데 저도 유튜브로 해서 이렇게 들어요. 예, 유튜브는 프리미엄 하면 광고도 다 건너뛸 수 있고 뮤직도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유튜브로 넘어가는 시대가 됐죠. 이제 과거처럼 성장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있어요. 예, 그런 점에서는 카카오가 가진 주력 사업들보다 네이버가 가진 주력 사업들이 더 아직은 시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지금 사실 손절 포인트 놓친 게 맞는데 고민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주가는 오를 수 있어요. 오를 수 예, 있다. 그러든 말든 간에 어쨌든 플랫폼이 오를 때 같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 적당히 잘 되고 나면 이제 이번에는 좀 나오더라도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좀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장 이제 연말 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년 장 어떻게 보시고 투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은 좀 생각해서 투자하세요 하는 거 좀 마무리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그동안 역사 인류가 봄에는 씨를 뿌리고 가을에는 추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증시도 좀 보면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1월 달에 주식이 참 많이 올라요. 근데 사람들이 새해 다짐을 합니다. 그렇지. 올해는 부자가 될 거야. 이제 딱 이러면서 뭔가 절단 낼겨. 네, 그럼 자꾸 뭘 사요. 그러니까 결심은 좋은데 꼭 1월에 살 필요는 없는데 꼭 결심하자마자 버튼을 눌러요. 그래서 1월이 의외로 좋았던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의외로 또 이제 희망차지 않을까 보고 있고 연말 되면은 산타랠리라 해서 또 윈도우 드레싱 같은 게 나오는데 가을에 신나게 팔고 보니까 아직 너무 많이 팔았나? 이러면서 또 부지런한 농부들이 이미 12월부터 씨를 뿌립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영상 아마 나오는 시점부터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남들이 다 비관적이니까 그래서 주가가 싼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좋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뭐 제주항공 이런 것도 사람들 나쁘다 해서 실적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사상 최고치 나오거든요. 유가 떨어지고 있고 금리 떨어지고 있고 환율 떨어지고 있으면은 항공주가 나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있는데 좀 기다렸다가 좀 여유 있게 하면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2달만 투자해도 난 장기 투자했다 이래버리니까 이제 아무리 좋은 주식을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최저점에 다 팔아버리는데요. 예, 좀 여유 있게 한 1, 2년 정도는 묻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왜 연말 되면은 주식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금 때문에 쫙 팔고 하죠. 연초에 다시 사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연말에는 산타랠리고 뭐고 주식하지 마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좀 버티면은 결국은 다 회복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당주도 배당락이 됐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생각하잖아요. 아 그러면 내가 배당 받기 전에 비쌀 때 팔고 다음날 배당 떨어졌으니까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면 배당을 받았는데 1월 초에 되니까 다시 배당 전 주가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1월 달에 그 매수 심리가 너무 강해서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공모주 같은 것도 그동안은 소외돼 있었는데 좀 한번 덤벼볼 만은 하겠네. 금리가 좀 떨어지면 이제 공모주도 조금씩 인기를 얻을 것 같아요. 근데 공모주 투자가 요새는 너무 좀 뭐라 해야 될까? 투기판이 됐어요. 우리 따따블 가야 되니까. 400%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공모하는 거에서 400%까지 가니까 첫날 이렇게 되고 주가의 원리는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보다 많아야 오르거든요. 그럼 대중의 관심이 제일 많을 때가 공모하는 날이에요. 네. 그럼 그날 이후부터는 관심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렇더라고. 그럼 매수세가 계속 약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모주는 그냥 당일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이고 오늘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제가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네,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오랜만에 경제 전망부터 섹터 분석까지 전인구 소장님과 함께 얘기했습니다. 자주 봬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